이런 분들은 지방자치가 해 좁은 나라에서 괜히 그런 해놔도 지방마다 문제만 일으키고 하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반면에 이제 지방 정치인이라든지 지방정부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젊은 층에 계신 진보적인 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은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한 4.5 정도 수준으로 와 있는데 이 낮은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방자치 역사가 일천하다든지 자치단체장 그렇게 주민들이 아직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전문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걸 보시면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그 사이에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의원이 뭐 공무원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폭행을 한다든지 또는 뭐 지방의회 의원이 백화점 가서 절도를 하다가 뭐 들킨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이제 지방자치의 어떤 그 무용론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제도적인 개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정치가 아직은 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단체장 선거,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저게 주로 이제 광역 또는 특별시 뭐 서울시장을 보는데 보면은 그 구호가 정권 심판입니다. 이건 중앙 정치가 하는 것이 사실 지방 정치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 정치가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정치에 개입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주로 여건적이고 제도적인 게 많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자격권이 아직 없다든지 여건이 아직 미숙하다든지 또는 이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부족한 뭐 그런 부분도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권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한 세 가지 정도는 요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여건이 좀 성숙돼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인식, 아까 보셨지만 아직 인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식 수준이 상당히 좀 높아져야 된다. 세 번째 요건이 뭐냐? 제도입니다. 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제도적 요건이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제도적 요건이 뭐냐? 그게 바로 분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련성을 보면은 이 지방자치의 핵심 수단이 바로 실천적인 수단이 있던 도구적 수단이 뭐냐면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이다. 그럼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뭐냐? 그야말로 분권입니다. 권한을 내려주는 겁니다.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전문용어로 이양이 있고 위임이 있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양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는 겁니다. 준다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권한을 주면서 뭐 책임을 묻는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권한을 넘겨주면서 거기에 관련된 권한과 인력과 재정과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다 주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그걸 우리가 이양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제 이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권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치적 분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적인 분권이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재정적 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분권이라는 것은 주로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권한을 이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적 분권은 사무 처리에 관한 주로 이제 아시다시피 뭐 본청이라든지 또는 뭐 사무소라든지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행정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재정적 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산립에 대해서 세입 세출에 대해서 권한을 이양하는 이런 이제 유행으로 분권을 시작하게 나누는데, 그럼 지방분권이 왜 필요하냐? 우선 정치적 분권이 필요한 이유가 정치적 분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원들이 과연 지역의 이익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선발된 사람들인데, 그죠? 선발된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확보를 해서 모든 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 의원들이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상당히 아마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 보면 굉장히 확률적으로 또는 뭐 거의 실험치로 이렇게 볼 적에 상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렇게 제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뭐냐, 아시다시피 정당 공천제입니다.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원들이 내리는 결정이 그 중앙정치하고 이렇게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분권이 아주 덜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이 분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면 단순한 게 좋습니다. 복잡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단순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아주 합의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런 같은 여건이 어디서 가장 쉽게 작용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에서 아주 조그만 갈등들은 단순화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사실 그것이 국가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저희 에스컬레이트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갈등은 이런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지방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을 미리 사전에 단순한 갈등 같은 것을 처리를 함으로써 국가적인 갈등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발전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와가지고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까지만 제시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015년, 14년 3.2%까지 3.2%, 3.4% 지금 현재 2%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 하락이 되고요. 국가 채무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지금 이제 40% 선까지 아마 오지 않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가격이 부침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그 후퇴들, 경제적인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경제 내적인 요소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 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저희가 보는 경우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가 자꾸 이렇게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마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운영 방식의 한계가 아니겠느냐, 임계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우리 이제 과거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경제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 효과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운영 방식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제 분권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뭐 지금까지 한 4, 50년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자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자원을 많이 빌려와가지고 주로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공단도 짓고 뭐 산업 도시도 짓고 많이 지었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정부가 투자한 지역들이 보면 대부분 지역의 발전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점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거점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점 개발 방식에 의해서 불균형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빨리 경제 성장을 하려면은 투자를 해서 투자의 효과가 가장 빠른 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예를 들어 수도권, 뭐 아시다시피 영남에 있는 여러 가지 울산, 창원, 구미 그리고 뭐 하여간 이런 공단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투자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거점 생활 방식이 이제 가져온 해단이 이 불균형 발전이 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특히 이제 비수도권에 이제 경제가 침체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사회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 균형 발전의 어떤 그 불균형 발전을 참 시정하고 균형 발전을 가려면은 저희가 지금 보는 경제에서 분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수도권 집중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달리할 수 있어요. 경작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뭐 저희처럼 이제 지역 개발을 하신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정책을 하신 분들
각 입장에 따라서 수도권 집중이 좋다 나쁘다를